제가 장마는 27일쯤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민승님 2년 동안 계절 상관없는 코로나 언제 끝났나?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 PCR 검사하는 곳? 선별진료소. 네, 선별진료소도 이제 속속 네. 다시 이제 문을 연다고 큐시트 하는 산책에 소식이. 제가 그거 골라왔어요. 그렇죠. 네, 골라왔으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또 도돌이표인가 싶어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침에. 박광민 씨가 바이든도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4차까지 맞았대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죠. 근데도 이번에 또 재감염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3차까지 맞았던 그 백신이 이제 조금 약발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확실히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치명률이나 그렇죠. 위중증으로 낮은 것 낮으니까. 같습니다. 네. 네. 종식은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까지도 하시네요. 아이고. 맞습니다. 자, 금요일 푸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거짓말. 거짓말. 네, 거짓말. 다들 힌트를 너무 잘 주셔서 네.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 한 주에 이 거짓말로 논란이 된 기사가 많아서 네.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네. 사실 저희가 계속 금요일에 우리 음주 권장 장려, 방송 음주 장려. 네. 이 아닌가 싶을 정도 계속 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번 주는 음주 장려가 아니라 금주 장려. 장려 네. 소식으로 시작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음주운전 정말 이거 딱 한 잔만 하면서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술 먹고 교통사고까지 내고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거짓말까지 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딱 걸린 거죠. 이 남성이 너무 취한 나머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을 빼려다가 옆에 있는 차 치고 그 주차장에 구조물 치고 네. 다 받고 2km를 달려서 집에 간 거예요. 네. 뭐 2km라고 하면은 사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뭐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를 박을 정도면은 지나가는 행인을 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인명사고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 운전하면 안 되는 정도로 취해 있었는데 이제 뭐 차량도 받고 구조물도 받고 했으니까 수사에 들어갔겠죠. 오늘 아침에 제 차를 받은 분도 음주 상태였을지도 그럴 모르겠다 수도 생각 있겠네요. 갑자기 나네. 아니 지영 선배가 아침에 누가 지영 선배 제가 차를 주차장에 박았대요. 주차해 놓은 차를 어떤 주민께서 사정없이 받아버리셨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자 이제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된 거죠. 밖에서 차 사고를 낸 건 내가 맞는데 네. 그거 내가 박은 건 맞는데 내가 집에 와서 불안한 마음에 술로 달랬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술을 마셨고 나는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리 박고 저리 박았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술을 먹었다. 근데 이걸 경찰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간이 크죠.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거를 그 사람이 음주운전 한 게 현장 적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발뺌하면 이제 아무래도 음주인데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증명을 해냈죠? 선배 위드마크 공식. 네, 그거 알죠. 거꾸로 가는 거. 네네네. 저도 그 언론사 입시 입사 준비할 때 방문각 거기서 배웠거든요.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 뭐냐면은 이제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마신 술의 종류, 음주량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꾸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평균적으로 1시간에 0.015%씩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반적인 환경 고려해서 시간을 역추적해서 그때쯤 이만큼 마셨겠다라고 추정하는 게 이제 위드마크 공식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1996년 뺑소니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이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고는 해도 이게 사람의 신체 조건이나 또 음주 환경이나 이런 거를 다 다르죠.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딱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워서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게 재판에서 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이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게 사실에 근거한 증거가 아니고 이제 추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을 이제 재판부에서 많이 하는데요. 계산을 해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하강기였다라고 추론이 되면은 이 운전자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추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위드마크를 근거로 어떤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희소한 사례인 거죠.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찾아갔을 때 본인이 혈액 채취해서 검사해봐라라고 한 거예요. 또 네. 대담하게. 네.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혈액을 채취했을 때 0.214%가 나왔는데 위드마크로 이제 추산해서 계산해봤더니 이보다 높은 0.231%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거는 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이 결과값이 훨씬 더 높기 높으니까. 때문에 이렇게 네.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음주 당시가 운전을 했을 해서는 안될 때. 시점이다라고 네네네네네.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사이다 결말이긴 한데. 좀 아쉬운 점이 네. 있어요. 양형 이유로 네.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이라고 하면서 음주 상태여서 어머. 감형을 이게 해준 참 거죠.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문제예요. 언제나. 심지어 이 사람이 동종 전과로 음. 4범이었대요. 음. 그러니까 음주운전 전과가 4범이었는데도 음주 상태인 점을 감안해 준 거죠. 이게 이제 주취 감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범죄에서 주취 감경이라는 걸 다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지금. 한참 전부터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는 건데 네. 음주 때문에 감경을 해준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네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 댓글창도 되나요? 뭐 네. 럼블님도 음주하면 깎아주냐 크크크크. 그 지난번에 김보람님도 네. 그 유퀴즈 그 프로그램에 김영하 작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물 같은 거 중독이 되면 모두가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네.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술을 잘 마시는 거는 다 그렇게 사회가 너그럽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뭔가를 하는 건 왜 그 사람이 뭐 인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주취 감경이라는 거 없어야 됩니다. 약물이 중독된 거랑 똑같이 그렇게 좀 그리고 이 사건 제도가 심지어 바뀌어야 할것 음주 같습니다. 때문에 처벌받는 건데 그렇죠. 음주했다고 깎아줬다는 건 그렇죠. 좀 라이언님, 음주를 가중처벌 적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여론이 자꾸 형성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다음 거짓말은 뭡니까?